네, 안녕하십니까.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복숭아를 만들 수 있는 한방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숭아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복숭아 관리 시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복숭아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충 기원전으로 추정할 뿐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고대 동양 신화에 등장합니다. 먼 옛날 하나라의 전설의 명궁 예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떠서 세상이 불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명궁인 예에게 태양을 없애달라고 부탁했고, 예는 그의 화살로 태양을 향해 활을 쏴 9개 태양을 떨어뜨리고 하늘에는 현재 1개의 태양만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는 세상의 영웅이 되었으나 집으로 돌아와 보니 부인인 항아가 예가 서왕모한테 받은 아주 귀한 불로불사약인 복숭아를 홀랑 먹고 예를 떠나 가출해버립니다. 그 이후 예는 한량이 되어 생활을 하다가 활쏘기를 연마하는 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가리켰는데 그중 활을 잘 쏘는 제자인 복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몽은 스승이 죽으면 자신이 세상의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예가 사냥에서 돌아오는 틈을 타 복숭아 나무로 몽둥이를 만들어 스승인 예를 살해합니다. 세상을 구원한 영웅인 예가 허무하게 죽자 많은 사람들이 매우 슬퍼하며 예를 극진하게 모셔 결국 귀신의 우두머리로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 됩니다. 그러나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었던 예는 복숭아 나무에 맞아 죽었으므로 부하 귀신들은 자신의 우두머리를 죽게 한 복숭아 나무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 신화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습니다. 귀신은 복숭아를 무서워한다? 이거 미신일까요? 이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제 경험담인데요. 복숭아 관련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던 시절 제가 강남 논현동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대충 지어진 지 40년은 더 돼 보이는 흉가였는데 그 집 마당에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던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복숭아 꽃이 너무 예뻐서 꽃과 가지를 꺾어 집에 계신 할머니께 보여드리려고 식탁위 화병에 복숭아 꽃과 가지를 꽂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집안에서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복숭아 관련 강의를 마치고 후반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숭아 세계 주요 국가별 산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세계 약 80여 개국에서 생산되며 그 생산량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이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멀지 않아 대한민국의 복숭아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숭아 재배지는 경북과 충북, 전북 순으로 재배되고 있고 현재는 수도권에서 면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온난화와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숭아 꽃눈의 내한성은 사과, 배, 포도보다 약해서 그 피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표를 보시면 한개 저온이 사과 영하 35도, 배 영하 30도인데 반해 복숭아 한개 저온은 영하 25도입니다. 복숭아는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하면 꽃눈뿐만 아니라 가지 또는 원줄기까지 얼어 죽기도 합니다. 꽃눈의 내한성은 생육 시기와 나무의 영양 상태, 저온 오기 전에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는데 만개기까지 영하 2.3도, 낙하 6호기에는 영하 1.9도에서 동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 휴면, 타파 기간 동안 일교차가 심할 경우 냉해 피해가 발생하는데 작년 양분 축적이 부족하거나 또는 질소를 많이 준 경우에도 냉해 피해를 쉽게 받습니다. 기비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표는 동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 복숭아 품종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장 양분 부족은 과생산을 위해 호르몬 자재들로 영양 관리를 함으로써 나무를 쥐어짜는 상황으로 만들고 그 결과 잎의 노화로 인한 갈변 현상이 빨라져 충분한 양분 저장을 하지 못하고 고갈된 상태로 봄을 맞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질소는 이른 봄에 과한 퇴비를 공급함으로써 따라오는 내한성 약화를 말합니다.
복숭아는 또 햇빛에 민감하고 가지가 말라 죽는 일도 발생하는데 강한 햇빛의 영향입니다. 수확기 직전부터 비가 많이 올 경우 복숭아의 품질이 떨어지고 병 발생이 많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방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황하 상류 해발 600에서 1200m의 고원지대입니다. 복숭아는 내습성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물 빠짐이 나쁘면 죽거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배수를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배수 정비가 잘 된 속도랑에서 수량과 품질이 높았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하 수위가 높지 않은 양토 또는 사양토가 적합합니다. 내 땅이 모래땅이라면 복숭아는 건조에는 강하지만 결국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질토는 초기밭 조성 시에 40에서 50cm 정도까지는 유기물을 충분히 부어주어 보비력을 올려야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비력을 높이는 작업, 깊이가리, 유기물 처리를 통해 땅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수확 후 바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내 땅이 점토성이라면 배수를 충분히 하는 동시에 나무 주위를 깊게 갈아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복숭아 재배에 적합한 산도는 pH 4.9에서 5.2 범위로 우리나라 토양의 재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분 흡수 이용 면에서 토양 산도가 중성인 것이 이상적이므로 석회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 황산 마그네슘과 함께 3년 주기로 하시면 됩니다. 복숭아는 배수 정비만 잘 된다면 평탄지가 유리하나 건조에 강한 과수이므로 경사지도 가능합니다. 복숭아가 습에 약하다고 하는 것은 통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통기성이 강하다는 것은 토양 속 산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타작물보다 복숭아는 산소가 많을수록 모든 양분을 흡수를 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양 속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이 바로 글로바이오 한방 산소입니다. 이 제품의 정보는 위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경사의 방향이 동남향 일대와 남향 일대는 일조가 좋으므로 과품질은 좋아지나 저온 시 경사지에서 꽃눈이 동해 피해를 받거나 고온기 가뭄 피해를 받기 쉽고 서양 일대는 원줄기 동해나 고온기 일소 피해를 받아 줄기 마른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고온일 경우 나무 온도가 40도 이상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 부족과 광합성 작용 멈춤, 특히 40도 이상에서는 세포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향 일대는 일조가 나쁘지만 건조 피해가 적고 동해를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바람이 센 경사면의 복숭아는 바람 타고 온 세균에 의한 세균병 발생이 심하므로 방풍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림 18번에서 보듯이 냉기류가 모이는 곳을 보면 움푹 패인 저지대를 피하고 경사지 아래쪽에 바람이 흘러가지 않고 벽 역할하는 숲에 찬바람이 가두어지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바람은 골 따라 흐르므로 골과 마주하는 곳에 심지 않아야 합니다. 복숭아 심는 거리별 나무 주수표를 참고하시고요. 복숭아 주요 품종별 주산지 및 출하 시기표입니다. 역시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5월, 6월 달 새 가지가 자라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오면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양분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 오니까 토양이 과습하게 돼서 뿌리의 생리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질소 성분만 과흡수돼서 새 가지가 영양 생장 쪽으로 진행되는데 가지가 키만 쭉 자라는 흔히 가지가 도장진다가 되고 복숭아로 가야 할 양분이 불필요한 가지 쪽에 소모가 많다 보니 복숭아랑 가지랑 양분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낙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올린 영상 기후의 예상도를 보면 5월, 6월에 잦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역시 대비해야 하는데요. 잦은 비로 인한 영양 생장의 문제들은 보통 다시 생식 생장으로 만들기 위해 생장 촉진 호르몬제를 사용하거나 칼슘, 규산 등으로 강한 억제를 시켜 인위적인 억제를 시키는 형국이 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상컨대 호르몬제나 강한 억제제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문제들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들은 과일의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과가 작거나 당도가 안 나오거나 복숭아 향이 부족해서 맛이 없거나 잘 썩거나 하는 문제들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 한방 프로그램은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순리농법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순리에 따르며 최대한 오랜 기간 정성을 쏟아 작물 그 자체를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겨
이겨내게 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주 오랜 기간 발효된 한방효소입니다.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걸립니다. 무봉지 재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비는 낮추면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봉지 재배를 실시할 경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횟수는 많아지지만 그 이상의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봉지를 씌우지 않는 복숭아는 봉지를 씌운 복숭아보다 맛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아지므로 과품질 생산에도 유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지만 조생정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봉지 과실은 봉지 재배 과실보다 당도가 1에서 2브릭스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C 함량도 높아지고 과피가 두꺼워져 유통에도 유리하며 신맛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방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농가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한방요소를 이용한 조생종 복숭아 무봉지 재배를 적용하고 계시고 그 영상은 조만간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토 관리는 수관, 즉 목대 아래는 전염병을 생각해서 멀칭 관리를 하시고 나무와 나무 사이인 열감 구역은 수분과 온도 관리를 위해 초생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복숭아는 습에 약하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높거나 물 빠짐이 나빠서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해지면 양분을 흡수하는 잔뿌리가 상하기 쉽고 토양이 환원되어 칼륨, 마그네슘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 경우 양분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런데 결핍 증상이 보이면 양분 부족이라고 생각하시고들 칼륨과 마그네슘을 많이 주게 되는데 오히려 염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밭에 유공관 설치는 필수입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관수를 하면 초기 생육과 비료 초기 흡수를 돕지만 성숙기에 관수를 자주 당하면 당도가 떨어져 품질 저하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물을 굶기다 갑자기 한 번에 많은 물을 줄 경우 또는 폭우가 내렸을 경우 평소 성장 촉진 호르몬 제제가 들어있는 자재들을 사용한 밭이라면 열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수 시설은 물론 적은 물로도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할 수 있는 점적 관수를 권합니다. 이유는 비슷한 설치 비용이 들어가지만 살수법의 단점인 병해충과 토양 물리성 나빠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권장드립니다. 7년 미만의 유목기에는 척박한 땅에서도 흡비력이 좋아 비교적 생육이 강하기 때문에 비료량을 줄여야 합니다. 복숭아 나무의 흡수량이 표와 같이 평균 7월 중하순까지 질소와 칼륨 흡수가 최대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적절한 양분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확 전까지 칼륨과 질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후 연면 시비를 통해 수확 후 감사 비료를 주게 되면 복숭아에게 늦게까지 양분을 저장할 기회를 줌으로써 다음에 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꽃눈과 세 가지 발육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감사 비료 살포는 수확 후 한방 매화로 2, 3회 실시하는데 이는 겨울을 잘 견디고 내년 정상 개화를 위한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핵칼은 씨방을 둘러싼 뇌과 피가 갈라진 현상으로 약과와 더불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생종에 많은데 핵이 굳어지기 전 만개 후 20에서 40일 사이 급속한 비대 팽창이 되면 생기는데 이 시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과도한 시비, 성장 촉진 호르몬 제제들을 사용하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열과는 성숙기 직전까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토양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건조하다 보니 갑자기 과육이 수분을 땡기면서 순간 팽창이 생기는데 이때 껍데기가 같은 속도로 팽창하지 못해 과가 갈라지게 됩니다. 평소 성장 촉진 호르몬 제제가 들어간 자재들을 사용했던 밭이라면 열과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소 현상은 해가 뜨거워져 가지의 수분 육말이 심해지고 결국 말라 죽게 되는 현상인데 백도제나 전정 관리를 통해 잎이 햇빛을 가리도록 처리합니다. 이 역시 근본적으로 건강을 유지시키는 한방 요소를 먹이게 되면 견디는 힘이 올라가서 복숭아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지 현상도 적절한 수분 관리를 하면서 한방 요소를 살포하게 되면 그 피해를 상당수 줄여줄 것입니다. 기지 현상도 결국 노화에서 오는 현상이므로 한방 요소를 꾸준히 공급하면 노화를 최대한 늦춰주어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간의 경험으로는 아주 오래된 노목에서도 유목 이상의 생산량을 만드는 상황들을 연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장 온도 관리 실패로 생기는 문제들 중
비료 과다와 과도한 성장 촉진 호르몬 제제 사용으로 조직이 무르거나 약해짐으로 생기는 내부 갈변 현상도 열악한 저장 환경이 아니라면 한방효소를 살포한 복숭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방매화는 꼭지를 길게 만들어주고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수확 전 자연낙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 편습과는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사용함으로 인한 변형 증상으로 이 역시 근본적으로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어 과실을 생산토록 하는 한방 프로그램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병해충 문제들은 주로 세균병과 나방류 피해가 많은데 평소 예방 방제를 통하여 개체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글로바이오는 기존 농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시거나 체질상 건강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각종 세균 관련해서는 안전한 아쿠아플라즈마 피온을 통해서 무농약 재배를 하고 계시는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계시고 장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지금 은나노 살균 제품을 테스트 중입니다. 아그린 K를 통한 선충과 작은 뿌리파리 그리고 응애 박멸 여기에 한방 발효 유황을 추가하여 나방류와 노린재류의 기피 활동 및 활동을 저해시키는 효과를 경험하신 많은 농가 사장님들이 적용 중에 계십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 따라 정밀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글로바이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유튜브에 소개되었던 한나무의 복숭아 1274개를 달고 대부분 대과로 생산하게 만들었던 한방 프로그램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의 한방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담은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꽃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원대에 솟아나 있습니다. 아래쪽 가지는 보통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로 붙어서 꽃이 났고 저희 자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실제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세력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다음 사진은 복숭아 낙화된 사진입니다. 제가 낙화된 사진을 그 주변에 있는 일반 관행으로 키운 복숭아 꽃을 하나 뜯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 한방요소를 먹은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일반 관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꼭지 부분이 상당히 두꺼운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꽃받침도 전체적으로 두꺼우면서 튼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냉해에도 잘 견디는 거겠죠. 보시면 지금 왼쪽은 저희 한방 효소를 살포한 데고요. 오른쪽은 살포하지 않은 데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금 열매는 광이 반질반질반질나고 알이 실하게 나 있는데 이쪽 오른쪽을 보면 약간 좀 쭉쟁이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오른쪽이 저희 한방 효소를 뿌린 거고 왼쪽은 안 뿌린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벌써 다르죠. 100m 달리기 한 10m 앞에서 뛰고 있는 형상이죠.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중간 정도의 촬영을 한 건데요. 수북히 달려 있죠. 이 다음 사진은 역시 같은 상황을 찍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과 크기가 일정합니다. 여기도 수북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정합니다. 수확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깔도 좋고요. 과도 모양도 이쁘고요. 이 담았을 때 8과짜리네요. 상당히 때깔도 좋고 과 무게를 보면은 517g이죠. 저희 한방효소를 경험하신 분들 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액화나 정화가 동시에 피어서 작업하기 편하다. 둘째, 냉해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견딘 힘을 올려주고 과가 일정하게 자란다. 보통 윗부분에 햇볕을 많이 받는 데는 크게 자라는데 보통 그늘진 밑에는 잘 안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한방효소를 준 데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큰다는 겁니다. 거의 이 부분은 공통인 것 같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기타 등등 전부 다. 만약에 10%가 더 적용이 돼서 생산하게 된다면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출이나 이런 거를 그것으로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거죠. 자, 복숭아 관련해서 이제 적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1차는 황소독 전후 연면 살포 해주시고요. 이때 한방 매화와 한방 칼슘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2차는 개화 직전 연면 살포 해주시면 되고요. 3차는 개화 10% 정도 됐을 때 살포하시면 됩니다. 4차는
착과 후 비대원, 이때 이전까지는 한방 매화와 한방 칼슘 플러스 조합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착과 후에는 이제 한방 비대원 또는 한방 장록생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착과 후 한방 비대원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 5차 때 적과 후 하시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질소 흡수율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영양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황산 마그네슘 16, 8, 32 NK 비료에 가깝지만 칼리, 칼륨, 가리가 조금 높은 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한방인을 같이 섞어서 연면살포를 해주시게 되면 내년 꽃눈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시기에 이제 6월 말에 한방뿌리와 한방인으로 관주를 한 번 정도 해주시게 되면 꽃눈을 형성하는 것을 빨리 합니다. 여태까지 뭐 자료를 보셨지만 얘네들이 벌써 힘을 품고 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과 후에 한 2주 간격으로 한 2번에서 많으면 3번 정도만 연면살포를 해주시는데, 한방 비대원하고 한방 장록생을 같이 절반을 타시든 또는 한 병 한 병까지도 괜찮습니다. 적과 후 한 1, 2회 정도를 그런 조합으로 주시게 되면 훨씬 더 고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해 피해 심한 지역은 1차에 3차 적용을 하시고 아래 프로그램을 대체할 사항하시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 이제 매뉴얼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이 매뉴얼 글로바이오 밴드에 올려놓을 건데, 여기 보시면 한말 기준으로 또는 파란색 글자는 500리터 기준입니다. 25말. 한방매와 한방칼슘, 한방인, 황산 마그네슘을 섞어서 요런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냉해피를 입었다, 그런 분들께서도 지금이라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시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사진에 이제 3장이 있는데, 맨 왼쪽 사진은 냉해 입은 복숭아 나무에서도 정상 착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거고요. 2012년 볼라벤 때 태풍을 심하게 했지만 낙과 발생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가 있으니까 그냥 가지가 찢어지는 그런 피해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 자체가 낙과되는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상습 냉해 지역은 꽃샘 추위가 오면 반드시 한방매와 한방칼슘을 적용해라. 그 다음 유황규산 보르드의 강알칼리지와는 혼용 금지입니다. 농약하고는 혼용이 가능하고요. 착과 이후 한방 비대원 살포 시 비가 내린 후 또는 관수 후 다음날 날씨가 맑은 날에 살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농약 혼용 시 한낮은 피하고 아침 저녁을 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냉해 피해 예방하고 냉해 극복으로 개화 촉진이 되고 꼭지가 굵고 길게 빠진다. 약 한 5mm 정도는 더 빠진다고 합니다. 5mm 정도. 자, 큐티클증이 발달해서 잎이 두껍고 꽃잎도 두껍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작용으로 양분 흡수를 원활하게 해서 비대가 촉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잎이 수확기까지 건강하면서 잎이 두껍고 황엽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도나 육질, 저장성이 뛰어나고 수확이 당겨진다. 숙기가 당겨져서 한 일주일 정도는 당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그럼 더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대과를 만들 수 있는 좀 유리한 상황을 갖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방 요소를 맞은 복숭아는 맛과 향이 아주 진한 복숭아가 됩니다. 현재까지 한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모든 작물들은 그 맛과 향이 다른 일반 관행과 비교하여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꾸준히 맛있는 과일들을 찾아 연락 오는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아는 선배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미식가입니다. 복숭아 매니아예요. 그래서 전국에 맛있다는 복숭아는 일부러 찾아서 드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저희 한방 요소를 가지고 생산한 복숭아를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걸 먹고 나서는 저한테 깜짝 놀랬다. 이런 복숭아를 난 평생 처음 먹어본다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몇 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 개인적으로 계속 주문해서 한 10박스 정도는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걸 못 먹을 정도로 맛 차이가 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과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일반 관행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하던 귀신과 복숭아 나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집에 있던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서 꽃이 예쁘게 피었으니까 저희 집에 할머니께 보여드리려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 꽃병에다 꼽아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보시고 예쁘다 하시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틀 후서부터 집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제가 주말에 이제 한 10시 정도까지 잤어요. 해가 쫙 들어오니까 이제 잠을 깼는데 이렇게 일어나려고 이제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자고 있었는데 눈을 이제 떠갖고 이렇게 벽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벽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천장에서부터 한 1.5m 정도를 피눈물, 그게 줄줄줄줄 누가 이렇게 막 일부러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뿌린 것처럼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 말고 거실도 나가보고 할머니 방도 가봤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귀신이 있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갑자기 나간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못 해준다, 뭐 당신이 알아서 빼서 나가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께서 카운터펀치 날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하겠다고. 세상에 이런 것을 제보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집에 지금 저희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방송 나가면 그 집에 누가 이사를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바로 돌려받고 이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니까 진짜 일이 잘 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기후 예상도 내용처럼 지금 제천과 사천이 만나 안개와 미세먼지가 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교협에서 요즘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4월 중순서부터 4월 말까지 냉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올해 모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를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을 같이 눌러주세요. 종 모양을 누르게 되시면 저희가 영상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포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기대하십시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